보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제 기사에도 보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제 4.0이 됐으니까 1% 포인트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는 상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기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예. 이제 1%포인트로 그러니까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우려되는 것이 자본 유출인데요. 예. 이제 자본이 고금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달러 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네. 또 뭐 국내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채권 시장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현재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상당 부분 시장의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장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미 연준 의장이 말하기를 이제 그 최종 금리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9월 전망에서도 상당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구나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9월에 전망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대에 따라서 자본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예.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가뜩이나 고환율인데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환율 급등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예. 지금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되어 있는 분위기지만 앞으로도 이제 환율이 더 상승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이제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현재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국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우선 우려가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그 환율이 1% 오를 때 그 국내 물가가 0.06% 정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물가 수준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지난 1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9% 정도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환율이 상승한 정도가 이미 상반기 6개월 동안 상승한 게 지금 하반기 3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더 환율이 상승한다면 이것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무역 적자인데요. 네. 지금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수입액이 지난달만 해도 9.9%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수입액이 더 올라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무역 적자 폭도 확대되고 또 무역 예. 적자가 지속되는 기간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게 거의 뭐 6개월 넘게 네.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 IMF 이후 이제 최초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환율 차이가 커지고 그렇다면 무역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무리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이 경상수지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의미하고요. 네. 그럼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수출이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펀더멘탈에 대한 예.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우리 경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면 한국은행 고심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적정 이제 한미 금리 격차를 뭐 0.5%에서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걸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이에는 150bp까지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국내로는 네. 해외 자금이 이제 유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다른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포인트 이상 혹은 연말까지 1.25%포인트 정도 한미 금리 격차가 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상이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이제 예상되는데 0.5 정도로 올리는 것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예.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 오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기에 이제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대외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예. 유가라든지 국제 곡물가 이런 것들이 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보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린다면 결국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담대 대출 기준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한 5%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빅스텝을 한국은행이 단행하면서 지금 7%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이죠. 한 번 더 예. 한국은행이 뭐 빅스텝을 한다거나 하면 8% 이상으로 이제 최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을 늘릴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금리 차가 나는데도 네. 어쨌든 뭐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게 우리나라 증시나 채권시장이 상당히 저점에 있다는 거를 해외 시장에서 이제 판단한 거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이제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해외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네. 확정되면서 사실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주의가 과연 계속해서 고수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반대급부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점인지 확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